안 통과, 지역 활성화 계기로. 자, 이 서울시에서 제10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을 했어요. 서울시 수락지구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 중심부 자연녹지로 존치 5개소 특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개발 지침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수락산역 근처에 놓인 곳들이 지금 대상지가 되는데, 자, 수락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보통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부분을 무조건 풀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요, 어느 일정 지구의 그 층고라든지 뭐 심지어는 건물의 색깔이라든지 이거를 자세하게 청사진을 내는 거예요. 그 이상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 이 규제 지역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완화 지역으로 되기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긴 하는데 조금 더 완화되는 곳으로 이렇게 풀어줄 계획을 심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는 호불호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 그 수락산 지구 중심의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기능, 즉 좀 개발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적 변경 계획을 통해 전략적 계획을 유도하고,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나 2종 일반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많이 늘려줘서 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잖아요. 역세권 복합 개발로 생활권 내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했다. 판매, 업무, 문화 등 대규모 인구 유입 시설과 1층 가로 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 중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지구 중심으로 상향되고 경기 북부 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 간선변, 저이용 토지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이런 호재가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더 있겠죠. 재개발 노후주택 전성시대 입주권 누리는 입찰 경쟁에 이 몸값이 훌쩍 뛰었다는 얘기인데, 자, 뭐 재개발 노후주택 전성시대, 뭐 전성시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 지역에 낙찰되는 그 물건들이 아주 그 고가에 낙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용산의 노후빌라 입찰자 70명에 4억 넘게 뛰었고요. 백사마을 감정가보다 31배 높게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찰된 걸 보니까 이 용산구 청파동 감정가는 2억 5천인데 낙찰가는 7억 2천만 원에 됐네요. 상당히 높게 낙찰했는데 응찰자가 무려 70명이었다는 거고요. 또 영등포구 신길동에 감정가가 570만 원인데 낙찰가가 7,5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좀 높게 낙찰이 됐죠. 응찰자는 무려 17명이고요. 백사마을이네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백사마을에 감정가가 640만 원인데 2억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응찰자가 8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뭐 31배 높게 낙찰도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 역세권 용산 일대 노후도도 또 인기 만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다 보면은 이렇게 재개발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프리미엄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내서라도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선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에 나오는 경매 물건이 입주권 획득이 이제 목적이라면 입찰 전에 면밀히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놓지 않은 물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입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낙찰을 받아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토지가 사유지이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법정 지상권 문제로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다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서 이렇게 걷자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는 2.25%로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좀 하락세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것 같고요. 과연 그 반등의 기미는 올해는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세론이고, 대신에 소위 폭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쉽게 올 가능성은 낮다. 망략의 폭락이라고 한다면은 한 2년 정도, 뭐 3년 정도 후쯤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빠진 상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빠질 수 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값이 대비해서 70% 전세금까지는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감히 좀 할 수가 있다. 예전의 상황도 비교를 해 보는 거 하고요. 또 이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3만 불, 3만 3천에서 한 4만 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서울 또 강남 또 한강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집값이라는 거는 충분히 평당 뭐 2억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곳은 떨어지되 그래도 보합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등해서 더 올라갈 곳, 강남이나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감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비관을 할 것도 없고 또 낙관을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